은퇴 후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되는 곳 톱4.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시니어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일하며 벌던 시절에는 잘못된 지출을 만회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지출은 되돌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 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입니다.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은퇴 준비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가구는 8.4%에 불과합니다. 반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52.5%, 절반이 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잘못된 곳에 돈을 쓰면서 경제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은퇴 이후 절대로 돈을 써서는 안 되는 4가지 항목을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 재정 상황의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남성은 80.6세, 여성은 86.4세입니다. 1970년 평균 기대 수명 62.3세에 비해 무려 21년이나 증가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은퇴 후 살아가야 할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 7,312만 원입니다. 실물자산 평균은 6억 891만 원으로 총자산은 7억 8,023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금융자산 비중은 35.6%에 불과합니다. 미국 71.5%, 일본 63%, 영국 53.8%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 수명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은퇴 연령에 은퇴 준비 자금을 연간 생활비로 나눈 값을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준비 자금 3억 원을 마련하고 60세에 은퇴한 분이 연간 3천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경제 수명은 70세가 됩니다. 기대 수명 83.5세와 비교하면 13년 이상이 부족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골드라이프 보고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평균 약 369만 원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조달 가능한 금액은 212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월 157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지출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돈은 즐거움보다 안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놓친 채 가장 위험한 곳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절대로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곳 1위는 바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관계 지출입니다. 모임에서 빠지기 싫어서, 예전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쓰는 돈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연구자료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형식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경조사비나 외식비 등을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들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첫째, 동창회나 친목회 등 형식적인 모임 비용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만 하다 오는 모임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고 별로 나눈 이야기도 없습니다. 둘째, 과도한 경조사비입니다. 브라보 마이라이프 보도에 따르면 연락도 드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조사비를 쓰는 것은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셋째,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잦은 외식입니다. 은퇴 전 위치를 유지하려는 심리로 매번 비싼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계산을 도맡는 경우입니다. 넷째, 지인들의 사업이나 투자 제안에 의리로 참여하는 돈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내는 돈입니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가 2016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공적관계망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남아있는 사적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의 결과는 어떨까요?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끊기도 어렵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안전망을 갉아먹습니다. 은퇴 후에는 관계가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2020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보도한 노년기 인간관계 연구를 보면 핸드폰 속 전화번호부에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는 은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호남대학교 한혜경 전 사회복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맥에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 맞는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3명만 있어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에너지보다 불편함을 주는 사람, 말끝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과는 알고 지낸 세월에 관계없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은퇴자는 일하는 중고령층에 비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한된 사회활동과 대인관계의 축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의 수가 많다고 해서 우울증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가 많으면 우울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한 지출은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형식적인 관계에 매달 수십만 원씩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적되면 수천만 원, 억 단위의 돈이 사라집니다. 그 돈은 정작 필요할 때, 병원비가 필요할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쓸 수 없게 됩니다. 체면보다 실속을 챙기십시오. 형식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은퇴 후 재정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은퇴 후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곳 두 번째는 현역 시절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지출입니다. 수입 구조는 바뀌었는데 지출 기준은 바뀌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다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들이 문제가 될까요? 첫째, 잦은 외식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바빠서 자주 외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 외식한다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202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9.7%가 식비를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둘째, 명품이나 고가 브랜드에 대한 집착입니다. 현역 시절 입던 옷, 쓰던 물건의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고급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등 비싼 취미 생활입니다. 취미 자체는 좋지만 예산을 넘어서는 지출은 위험합니다. 넷째, 자녀들에게 주던 용돈이나 선물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웹진에 실린 은퇴 재무설계 기사를 보면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비는 은퇴 이전 생활비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사회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자녀들이 독립하는 등 생활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생활비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외식비, 선물비, 취미 비용이 쌓이면 월 생활비가 빠르게 불어납니다. 농민신문이 보도한 은퇴 설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전 생활비의 70에서 80%를 노후 생활비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특히 50대 초중반은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환 등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지나면 지출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 소개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부부가 생활비 내역을 정리해본 결과 부부가 각각 따로 잡아놓은 중복 지출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친척 경조사비나 외식비 등 가정의 공통비용을 부부가 동시에 지출로 잡아놓아 예산이 불필요하게 높았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상담 과정을 거쳐 월 400만 원이던 예상 생활비를 조정했습니다. 중복 항목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제거한 결과입니다. 생활 수준 조정이 왜 중요할까요? 이 지출은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년 뒤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계산을 보면 12억 원의 자산으로 연 5%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할 때 월 644만 원씩 인출하면 30년 후 자산이 0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 336만 원씩만 인출한다면 6억 3천만 원의 자산으로도 3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월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면 필요한 자산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유지가 아니라 조정이 필수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수입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십시오. 명품 가방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한 달 생활비를 지키는 길입니다. 비싼 골프장 대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건강도 지키고 돈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지출은 자식, 친척, 지인에게 느끼는 미안함 때문에 쓰는 돈입니다. 도움을 주는 순간에는 마음이 편해지지만 반복되면 자신의 삶이 불안해집니다. 어떤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첫째,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자금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정년퇴직을 앞둔 한 부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자녀 1인당 1억씩 총 2억 원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필수적인 지출일까요? 자녀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될까요? 둘째, 손자녀 육아나 교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자녀를 돕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을 희생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형제자매나 친척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됩니다. 넷째,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의 능력을 넘어서는 헌금이나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미안함, 죄책감, 책임감. 이런 감정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로서의 책임, 형제로서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런 문화적 압박이 은퇴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돈은 회복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지출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최소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를 준비한 가구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준비한 돈을 감정으로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으로 쓰기 시작한 돈은 기준을 잃고 빠져나갑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이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간병비가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 곳이 없어집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대부분 사라집니다. 돈이 없어지면 관계도 없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연민과 책임은 다릅니다.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돕는 것은 연민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의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KB금융지주연구소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노후가 안정되어야 자녀도, 형제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지켜야 할 첫 번째는 당신 자신입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은퇴 후에 찾아오는 고수익 제한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 한 번만 믿어달라는 요청. 이런 것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왜 은퇴자들이 이런 제한에 취약할까요? 첫째,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준비한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좀 더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둘째,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바빠서 이런 제안을 들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보입니다. 어떤 제안들이 위험할까요? 첫째, 원금 보장에 월 5% 이상의 고정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 안팎 낀 상황에서 원금 보장에 월 5%라는 것은 연 60% 수익률입니다. 이런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지인이나 교회 친구가 소개하는 사모펀드나 부동산 투자입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하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가상화폐나 해외 선물 거래 등 본인이 잘 모르는 투자입니다.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주며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손실을 봅니다. 넷째,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지인의 사업 투자 제안입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도 되고 수익도 낼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신한금융투자 자료를 보면 최근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노후 자금 관리에 고민하는 은퇴자들이 높은 수익률에 솔깃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돈은 불리는 자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자금입니다. KB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보면 나이 대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는 주식과 리츠, 채권의 비율을 6대4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격적 투자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전후의 나이에는 4대6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보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주식 비중을 2에서 3 정도로 낮추고 안정적인 채권이나 예금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30대에 투자에서 실패하면 다시 1에서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투자에서 실패하면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수의 성공 사례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개인 투자자의 8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수익을 내는 20%의 사람들도 대부분 소액 수익에 그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기 피해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투자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60대 이상 은퇴자들입니다. 이들은 노후 자금을 불리려다가 오히려 전 재산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은퇴 후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연 2, 3%의 안정적인 수익이 월 10%를 약속하는 불안한 투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투자 기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체면을 지키기 위한 인간관계 비용입니다. 형식적인 모임, 과도한 경조사비, 의리로 참여하는 투자. 이런 지출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둘째,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소비입니다. 은퇴 전 생활비의 70-80% 수준으로 조정하십시오. 외식, 취미, 선물 비용을 재점검하십시오. 셋째, 미안함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지출입니다. 자녀 지원, 친척 도움, 과도한 기부. 자신의 안정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넷째, 마지막 기회로 포장된 투자와 제한입니다. 고수익 약속, 지인 소개, 모르는 분야 투자. 은퇴 후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월별 예산을 세우고 기록하십시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십시오. 줄일 수 없는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명확히 하십시오. 셋째, 3개월에 한 번씩 지출 내역을 점검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중요한 금융 결정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다섯째, 24시간 숙고 원칙을 지키십시오. 큰 지출이나 투자는 즉시 결정하지 말고 하루 이상 생각한 후 결정하십시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조언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퇴 이후의 재정은 얼마나 베풀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노후를 지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은퇴 후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4가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체면을 위한 관계 지출, 과거 수준을 유지하려는 소비, 죄책감에서 비롯된 지출, 그리고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한. 이 4가지만 피해도 은퇴 후 재정 안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20년, 3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경제적 불안 없이 보내려면 지금부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